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 대구를 빛내는 소프트웨어 해커톤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를 빛내는 소프트웨어 해커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컴퓨터부 학생회장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 총 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목적, 이번 운영 방향, 세부 추진 계획, 효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후원 기업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 개발 및 발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실현의 장, 그리고 재학생분들께 프로젝트를 경험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행사 기획, 집행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대학생들이 주도하여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2022 대구를 빛내는 소프트웨어 해커톤이고요. 기간은 오늘 23일부터 다다음 주인 10월 11일 화요일까지 전체 해커톤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은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25일까지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대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중에서 자유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유 세션은 대구 지역 구성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개발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 세션의 경우 대구지 도시 문제 발굴 문제를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택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본 행사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였고 주관은 소프트웨어 교육원 그리고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 경북대학교 컴퓨터부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은 투입을 개발하는 개발사죠. EJN에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21명 그리고 70팀이 지원하였습니다. 시상 규모는 우수상과 장려상은 소프트웨어 교육원장상, 대상과 최우수상은 DRP 원장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상금 1,000만 원에 총 시상 26개 팀이 지상이 됩니다. 기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개회사 및 후원 기업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개회사가 끝나는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틀 뒤인 9월 25일 날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개발 산출물과 발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GitHub 레포지토리 URL을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저희가 따로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서류 심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 후에 본서원에서는 심사위원 소개와 함께 발표가 있으며 10월 중으로 상장 수여 및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본선 및 시상식 진행 장소는 추후에 따로 안내 방식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수를 해주셔서 대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개발 제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텐데 개발하신 결과물을 GitHub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가장 최상단에 readme.md라는 파일을 추가해 주신 후에 이 파일 내에 저희가 보여드릴 양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readme.md 보고서 안에 영상을 포함하여야 하는데요. 영상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대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팀명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팀명은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때의 팀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세션이 어떤 것인지 자유 세션과 특별 세션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세션을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 세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특별 세션을 택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여드린 도시문제 발굴단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한 주제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 세션의 경우에 도심 내 무단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상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한 줄 설명인데요. 이건 30자 내외로 조금 더 오버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의 뭐 주제라던가 뭐 목적, 뭐 용도, 영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활용된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론트, 뭐 서버, 인프라, 인공지능, 뭐 앱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실 때는 그래프와 사진 등을 이용해 작성하시면 훨씬 더 이제 보기 좋겠죠. 이제 저희가 예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장고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활용했다던가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이런 내용도 괜찮고요. 또 이제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콜스라는 기술을 적용했다던가 HTTPS를 적용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의 경우 버트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서버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MSA 구조나 SSR을 적용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주셔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술적인 진전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세 가지 기술을 선정해서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담으실 때 단순히 어떤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프로젝트에 어떠하게 사용되었으며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 내부에 녹아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과 함께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연 영상이 담겨야 하는데요. 시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고 그 링크 공개로 하시거나 이제 모두 공개로 오픈하신 후에 그 링크를 요 리드미 파일에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를 하실 때 그 영상 길이는 제한이 없지만 영상 타임스탬프를 추가를 하셔서 각 기능 설명에 대한 그 구간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0초로 시작을 하겠죠. 0초로 시작을 하고 최소한 3개 정도의 타임스탬프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타임스탬프이 들어가겠죠. 타임스탬프를 설정을 해서 뭐 이제 시연 영상과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 이제 영상 내부의 코드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짧게 코드 이제 보여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간략한 부분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이 좀 메인으로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신 후에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심사 방법입니다. 심사 방법은 이제 외부 인원 4분과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님 2분과 해서 6분의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실 겁니다. 세션이 2가지니까 총 이제 3분씩 상태에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선과 본선 모두 이제 같은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시고요. 이제 개발 보고서와 시연 영상을 기반으로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사하신 결과 이제 고득점 순으로 상위 26개 팀을 선정을 하고요. 상위 26개 팀 중에서 상위 12개 팀의 경우 대면 발표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총 배점 100점에 성취도 40점, 독창성 30점, 사용자 편의성 20점, 지적합성 10점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꼭 잘 숙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팀원 전체 중에서 1명 이상이 컴퓨터학부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 참여자는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휴학생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유사 대회, 이제 외부 대회에서 수상했던 동일 작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외부 대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종프라던가 외부 공모전과 함께 다른 프로젝트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도 안 됩니다.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개발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개발 중에 다른 팀 또는 이제 외부 인원과 이제 소통과 협업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고서 및 시연 영상을 포함한 GitHub 레포지토리는 이틀 뒤인 9월 25일 18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18시가 이후에 넘어가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커밋 기록들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유의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위반하신 경우에는 수상 취소
같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돼서 지금 공지를 전달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GitHub 레포지토리 URL을 제출할 수 있는 그 구글 폼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신 결과물들을 저희가 심사위원들께 드리고 심사 결과를 이제 홈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지방을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평가의 경우 10월 4일로 계획된 융복학공학관에서 진행되고요. 대면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상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상 팀별로 대표자 한 명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와 오늘 동안 이제 해커톤 굿즈를 나눠 드렸는데요. 굿즈에는 티셔츠와 담요, 에코백 이렇게 세 가지 기념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서 계신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셔서 홈탁부 학생회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구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요. 인재 양성 및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학생들끼리 아이디어 도출과 구현 발표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국제의 장으로 삼고자 하고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추후에 대학생 네트워크 발전의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EJN 회사의 후원 기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이성님.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 즐기고 있는 스트리머 콘텐츠라든가 게임 관련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좀 즐겁게 즐기면서 일하고 또 그런 즐거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아성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취미 얘기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들 아마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유튜브나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서 아마 각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는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트위치는 게임 관련된 콘텐츠에 좀 더 특화가 돼 있고, 또 아프리카 TV는 국내 서비스고 BJ 풀이 많고 이제 별풍선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은 아마 이번 시간에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게임들 많이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게임이나 뭐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다양하게 이런 게임들을 즐기실 것 같고요. 이런 게임들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아마 여기 나열된 게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뭐 직접 즐기기도 하지만 스트리머들이 하는 방송을 통해서 즐기거나 아니면 관련된 대회들을 관전하면서 즐기는 방식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게임과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여가 시간에 즐기고 계시나 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Z세대일 테니까
하루 평균 크리에이터 영상 뭐 2~3시간 정도 본다고 하고, 그중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계속 화면이, 네. 이 게임 관련된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가 트위치인데요.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거에 비해서 트위치가 제공하고 있는 게임 관련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확장이 됐고, e스포츠 관련해서는 거의 8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트위치 기반 후원 툴을 메인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후원 툴 외에도 이 스트리머와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투게더, 그리고 e스포츠를 위한 배틀독이라는 서비스를 메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외에도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메인 서비스들 위주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트윕이라는 서비스는 트위치 기반의 스트리머와 팬들의 인터랙션들을 좀 돈독하게 해주는 서비스고요. 도네이션도 가능하고 채팅도 가능하고 여러 이벤트들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든 이후에도 계속 현재까지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트위치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이제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게더는 팬들과 스트리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히 도와주고, 거기서 유용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기본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제 MAU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J커브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은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컴공 출신들도 많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우선 그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이고요. 서비스 확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고, 데브옵스나 뭐 컨테이너, MSA 이런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인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저희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구현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NLP 관련된 기술들을 서비스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통합이 돼서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요즘 그 MZ 세대들이 원하는 이런 자유로운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자율에 다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실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S 기반의 이런 보이스 AI는 이미 적용 중에 있고, 버튜버처럼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 그 유튜브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최신의 장비, 그리고
가구들이나 주변 환경들도 최대한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케이션 제도가 있어서 휴가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가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면서 휴가지에서 리프레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저희가 간식도 무한 제공하고 점심은 15,000원까지는 저희가 매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혜택들과 복지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 있는 개발자들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학 기간에 인턴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졸업 앞두신 분들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산업기능요원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EJN.team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많이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는 마치고요. 해커톤 대회 다시 한번 개최 축하드리고 다들 좋은 성과 내셔가지고 경험들 많이 쌓으시고 좋은 성과들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원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EJN 또는 소통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해커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재원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나왔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드린 굿즈 관련된 지원들은 모두 이제 EJN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이 따로 없는 것을 보니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공지방을 통해서 말씀 주셔도 되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도록 하고 지금까지 2022 대구를 빛내는 소프트웨어 커튼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